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압수수색 대상에는 총무과 비서실 등 사무실 10여 곳 외에도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처로 지목된 식당과 과일 가게 등도 포함됐습니다. 전 경기도청 직원의 고객 제보로 시작된 이번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총무과 비서실 등 사무실 10여 곳과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식당과 과일 가게 등도 포함됐습니다.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 직원 조명현 씨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이 대표가 도지사 시절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신고로 검찰과 경찰이 김 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당시 유용 규모는 100건 이상, 금액은 2천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증인과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데 왜 수사조차 할 수 없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는지, 또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검찰은 최근 추가 수사를 벌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여러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자극성 기체로 누출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시 가스 보일러 상태를 수시로 살피는 등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이훈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 사하구의 한 가정집에서 30대 소년 A씨와 90대 할머니가 안방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씨의 어머니인 60대 여성 B씨는 호흡은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번 참변의 원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신 검안 결과 일산화탄소 수치가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집안 창문은 모두 닫혀 있어 환기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일산화탄소 중독은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에 산소 대신 일산화탄소가 결합해서 산소 운반을 방해해 저산소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색무취라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뇌세포가 손상되고 심혈관계 이상으로 심근경색, 부정맥, 심정지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에 즉각적인 환기가 필요하고 즉시 병원에 이송해서 산소 공급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20건으로 이 중 16명이 사망하는 등 4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4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보일러 상태를 수시로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보일러실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두며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배기통이 쳐져 있거나 꺾여 있는 부분이 없는지, 배기통 연결부가 가스보일러 몸체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연합뉴스TV 고효입니다. 광군제, 이미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중국의 통관 지연으로 요소수 대란이 우려되는 것과 상반되게 통관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장도 있습니다. 바로 일반 소비자들의 중국 직접 구매 시장인데요.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렴한 가격과 빠른 무료 배송을 앞세워 국내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품이나 위조품 우려는 여전합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 못지않게 광군제라는 말이 익숙해질 정도로 중국 직접 구매 서비스가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키보드를 사려고 대형마트 갔더니 11만 9천 원 정도에 팔아가지고 이거 좀 비싼데 하고서 중국 직구 사이트 보니까 거기서 한 7만 9천 원 정도에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사용감 좋습니다. 예. 저도 최근 중국 직구를 직접 해봤는데요. 한국에선 15,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스마트 기기와 비슷한 제품을 중국에선 3,0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배송까지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 하나가 빠진 것 같은 저렴한 가격과 빠른 무료 배송으로 한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 중국 직구 쇼핑 앱인 알리익스프레스는 10월 기준 한국 사용자가 613만 명을 기록하며 G마켓을 제치고 쿠팡, 11번가 뒤를 이었습니다. 1년 사이 2배 넘게 늘어난 사용자. 최근엔 일부 생활용품의 경우 한국 내 직배송도 시작하며 보폭을 더 넓히고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많은 가품이나 위조품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한국은 경기가 지금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고 소저가기 때문에 많이 침투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우려가 크죠. 올해 3분기 중국 직구액은 전체 해외 직구액의 절반을 차지하며 약 8,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까지 해외 직구, 역직구의 누적 무역 수지 적자는 3조 6,800억 원. 이미 최대치였던 작년 한 해 기록을 가뿐히 넘겼지만 고물가 부담 속 한국 소비자들을 향한 중국 초저가 상품의 유혹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한 달여간 이어진 지상전을 통해 가자 지구 북부 지역 대부분을 접수한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지역에서의 작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공격이 재개되자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미국의 압박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아 확전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몰려있는 가자 남부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본격화했습니다. 헤리즈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가자 지구 북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부에서도 강력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בכל רצועת עזה במקום שיש מרכז כובד של חמאס, צה"ל פועל. הכוחות נלחמים פנים אל פנים עם מחבלים ומחסלים אותם. 또 이날 공습으로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한 하마스 사령관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자 이슬람대학 총장을 지낸 저명한 물리학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졌지만 이에 대한 논평은 거부했습니다.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미국의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섬멸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확전 우려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منطقه از طریق مقاومت وارد یک مرحله جدیدی خواهد شد. توسعه عمیق جنگ در منطقه کاملا متصور هست. 이날 이란과 우호적인 예멘 반군 후티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선박 2척을 공격했다고 밝혔는데 이스라엘군은 공격받은 선박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같은 날 미 해군 구축함 카니호와 상선 여러 척이 홍해에서 공격받았다는 보고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후티가 공격한 선박이 미 군함으로 확인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홍해와 걸프 해역까지 번질 공산도 커지게 됩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파리 에펠탑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관광객들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 IS의 지지자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체포 전 올린 SNS 영상에서는 이슬람국가에 충성을 맹세하기도 했는데요. 체포된 뒤에는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에 화가 났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검찰은 용의자 가족도 체포해 공범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무차별 흉기난동 용의자인 26살 아르망을 체포한 프랑스 대테러 검찰은 용의자가 이슬람 국가 IS 지지자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체포되기 전 SNS에 올린 영상에서 자신을 IS 전사로 소개했다는 겁니다. Aboutallah al-Khorassani, ce qui constitue une référence à l'organisation terroriste État islamique
agissant actuellement à partir de l'Afghanistan. Lors de cette vidéo, il prêtait allégeance à l'État islamique. 체포된 뒤에는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에 화가 났다거나 무슬림이 죽어가는 걸 보는데 지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에 따르면 아르망은 2015년 이슬람교로 개종한 뒤 지하드 이데올로기에 빠졌고 이듬해 실제 이슬람 국가에 합류하기로 하고 테러 계획까지 세웠다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석방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프랑스 정부의 위험인물 명단에도 올랐지만 이번 사건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Et même pour la France, c'est pas pour notre quartier, c'est pas une bonne image de la France. Surtout que c'était un Allemand, tout ça, c'est l'Europe. C'est triste. 검찰은 아르망의 부모 등 가족 3명도 체포해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이 이슬람 극단주의로 알려지자 프랑스 내 이슬람위원회는 극우 단체가 이번 사건을 무슬림 공동체를 낙인 찍는 데 악용할 것이라며 무슬림 사회에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아르망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프랑스 파리 비르하켐 다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독일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영국인 관광객 2명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합뉴스 TV 황정현입니다.